그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달 30일에 윤석열 대통령을 같이 만난 날이죠. 한동훈 대표가. 그날 만찬회동을 두 사람이 가졌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나눴냐. 정점식 정책위 의장을 유임시키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의견을 전달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그날 홍철호 정무수석도 동석을 했다고 하고요. 이게 좀 얘기가 좀 달라지고 있는 느낌이 오거든요. 변호사님. 그러니까 이중 플레이인 것 같아요. 이제 겉다르고 속다르고 좀 그런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이준석 대표가 이제 방송 나와서 그 얘기를 하잖아요.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인데 앞에서 얘기한 거하고 예를 들면은 본인이 당 대표 된 다음에 우크라이나 간다라고 하니까 어우 대표님 잘하셨습니다. 이제 가셔서 좋은 얘기 많이 하셔야죠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본인이 가니까. 그때 장제원 의원을 비롯해서 정진석 의원 당시에 막 왜 대표가 그런데 가냐 막 이렇게 막 발목 잡고 그랬다라는 거 아니에요. 뭐 육모방망이 얘기도 나오고 막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제가 이제 이거 각을 좀 잘못 봤어요. 처음에 제가 이제 윤한 독대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이게 이제 윤한 야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이거는 최상병 특검을 뒤로 미루면서 어떤 재신임을 받은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이제 제가 평가를 했는데 네. 제가 식견이 짧았다. 네,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그러실 분이 아니지. 윤한 통수. 아, 윤한 통수. 네, 뒤통수 친 거 같아요 지금. 정말로 머리 예민한데. 같은 날 그 오전에 그러니까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를 만났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당 대표가 당직 인선은 알아서 하는 거다라는 보도까지 나와서 저희는 이렇게 정책위원장도 바뀌나 보다 했었는데 실제로 같은 날 저녁에 넘버 2라고 할 수 있는 비서실장이 한동훈 대표 만나서는 정정식 유행 없대요. 이랬다는 거잖아요. 이게 뭐 양두구육 정부의 전형을 지금 보여주는 건데 사실은 또 정진석 비서실장은 또 정점식 의장하고 좀 가까워 보여요. 왜냐면 초성이 비슷해요. 맞아. 지읒 시옷으로 아, 초성이 그렇네. 비슷해요. 초성이 동일하네. 네, 이름이 네. 발음은 좀 쉽지 않지만 어쨌든 정점식. 지금 이 정책위 의장이 아주 핫한데 정정식 의장 중심으로 보자면은 자기 인생에서 지금 최고의 인지도를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맞아. 삼선인데 지금 뭐 매일 정점식 얘기가 나오니까 네. 인지도가 격상되고 있고 저는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 조금 변호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말을 바꾼 건 없어요. 요 국면에서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대표가 잘 결정해라. 그 잘 결정하라는 게 그 의미가 나오는데 첫 번째로 상추쌈을 싸먹었죠? 다 같이 우리 통합하자. 쌈을 싸먹었습니다. 서로 손도 잡고 사진도 찍었거든요. 통합을 강조했고 한동훈 위원장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두루두루 잘 지내라. 그러니까 좋은 사람 싫은 사람 가리지 말고 잘 지내라. 그리고 당에다가도 얘기합니다. 한 대표 외롭게 두지 말아라. 캔디처럼 두지 말아라. 옆에 잘 도와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은 한동훈 너 맘대로 해가 아니라 당에 있는 인사들을 통합해서 갖고 가라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고 그걸 이제 정진석 그 비서실장이 확인을 해준 거죠. 그래서 정점식 자르지 말아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되면 또 당무 개입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당무 개입이 일상화되는 것 같고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은 열린우리당 응원만 했다가도 탄핵을 당했는데 맞아요. 네. 이거 뭐 탄핵을 뭐 이건 시켜도 뭐 100번은 더 시켜야 됐었을 상황 아닌가. 좀 그렇게 보고 저는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본적인 그림 자체가 총선 때가 떠오르더라고요. 총선 때 보면은 그 마리 앙뚜아네트 발언 때문에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을 나가라는 신호를 줄 때 누가 나왔습니까? 이관섭 비서실장과 당시에 윤재욱 원내대표가 동석을 했는데 이번에도 그림이 저녁 때 만난 그림이 똑같아요. 그 자리에 추경호 원내대표도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날도 독대를 해서 알려진 것도 당직은 당대표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도 했대. 이 사람 저 사람 폭넓게 포용해 한동훈 대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거를 상식적인 사람이면은 그냥 이렇게 보는 거 당대표가 알아서 해라로 읽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이중 독해를 해야 돼. 왜냐면 이중 플레이를 하는 거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사람 저 사람 폭넓게 포용해서 쓰라는 거를 더 주목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친윤 왜 안 써? 친한만 쓰지 마. 결국은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를 어렵게 돌려서 얘기를 한 것 같고 그러니까 야 이게 그러니까 이런 역사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62.8% 뭐 이 정도 맞아요. 지지를 네. 받은 당 대표잖아요. 그러면은 어찌됐든 초반에는 좀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요. 어쨌든 당 대표한테 도움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본인이
뭐 방탄도 좀 이제 한동훈이 해줘야 되고 뭐 이렇게 당에서 법안도 좀 같이 처리해줘야 될 것 같고 근데 이거를 이렇게 시작부터 흔든다? 제가 보기에는 이거 빨리 한동훈이 진압을 못하면은 올해 10월을 넘기기가 힘들겠구나 그 생각이 10월을? 들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뭐 뒤에 좀 더 나중에 설명드릴 기회가 있겠지만은 10월 13일인가 그 보궐선거가 있어요. 근데 이게 좀 판이 커질 수도 있을 것 같아 지금. 무슨 얘기냐면 그 강화 군수가 있거든요 지금. 네. 강화 군수가 나왔는데 강화 군수가 16일이네요. 16일이고 지금 강화 군수가 있고 그리고 부산 금정구 그 구청장이 있고 네. 전남 곡성공, 영광공 요 네 곳이 확정이 됐고 지금 충청도에서 한두 군데가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전국 얘기가 선거네 있어요. 그야말로. 자 그러면은 강화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9번 선거가 있었는데 7번을 국민의힘 보수정당이 먹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번에 한 15명 출마 지금 선언했어요. 그러니까. 벌써 네. 그러니까 이거는 민주당 쪽에는 2명밖에 출마 선언하는 사람이 없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만약에 여기서 교통 정리가 안 돼서 보수들이 막 우수속으로 막 나오면은 민주당에 넘어간다 그러면은 이거를 한동훈의 책임이다라고 해서 바로 끌어내릴 준비가 지금 국힘에 돼 있다 친윤들이 이렇게 보면 되고 부산 금정구 같은 경우에도 여기가 이제 김세현 의원이 전에 여기에서 좀 힘을 썼던 데인데 네. 어려운 데예요 사실은 여기가 쉬운 데가 아니거든요. 오. 만약에 이게 민주당에 넘어간다라고 그러면은 한동훈 바로 아웃.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본인이 당을 그렇게 안 되려면 본인 당을 장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쉽지가 않아요. 그거를 아마 친윤들도 알고 있을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노골적으로 흔들기가 본격화되고 있는 거다 이런 해석이신데 그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그래도 오늘 보니까 국무총리를 만난 다음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일단은 교체 의지를 확고하게 표명을 한 것 같아요. 뭐라고 했냐면은 오. 우리 당이 변화해야 하고 변화하는 모습을 신속히 보여달라는 지난 전대에서의 당신과 민심을 따르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리더십이라는 게요. 그냥 선출됐고 명찰 붙였다고 해서 대표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당내에서 인정받고 구성원들이 좋든 싫든 결과에 승복하고 따라와야 리더십이 있는 건데 한동훈 대표는 당원들이 뽑아서 일단 뽑혀는 왔는데 이분이 보여준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내 구성원들은 한번 잘하나 보자 이렇게 팔짱 끼고 지금 지켜보고 있는 아주 무서운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당 대표로서 좋은 결정을 할 수도 있고 나쁜 결정을 할 수도 있는데 가장 최악이 뭐냐면은 아무 결정도 못 하는 겁니다. 요게 이제 최악의 리더십이 흔들리는 이제 국면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한동훈 지금 대표가 되게 심각한 게 윤석열 대통령 임기가 2년 8개월 남았죠. 아직 반환점도 안 돌았습니다. 놀라셨겠지만은. 그리고 지명직 최고위원도 임명을 못 하고 있어요. 맞아. 지명직도 네. 못 하고요. 그리고 정책위 의장도 지금 당원에 어떻게 돼 있냐? 당원에 따르면은 정책위 의장은 원내대표랑 협의를 해가지고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 의원총회가 구성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한동훈 대표는 수도권이나 원외위원장들이 밀어가지고 63%로 당선을 시켜놨는데 그렇죠. 의원총회를 딱 해보세요. 수도권에 당선될 수 있는 의원 있습니까? 다 영남에서 TK나 강원도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대표의 고민은 정점식을 자르는 것까지는 하겠는데 그럼 자르면 바로 내전으로 돌입합니다. 그럼 내전으로 돌입해서 자기 사람을 갖다 앉혀야 되는데 의원총회를 이게 추인을 받을 수 없겠다라는 이 지금 불안감 때문에 일을 못 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정점식 의장 문제가 지금 일주일 넘게 지속되고 있는데 여기서 정점식 만약 정리를 못한다. 정리를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더 이상 당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허수아비죠, 허수아비. 네. 그래서 이게 지금 한동훈 대표의 가장 큰 딜레마 아닌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우리 상황입니다. 신 대표님 말씀하시지만 그대로 파고 들어가지고 조정훈 네. 의원 같은 경우에 보니까 한동훈 대표가 이제 뺄셈 정치를 하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그대로 읊었습니다. 당원 당규상 정책위 의장은 원내대표와 협의해야 한다. 계속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지금 평론가님? 그러니까 뭐 그게 이제 뭐 맞죠. 그러니까 규정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게 면직도 의총 추인을 받는 걸로 되어 있대요. 네. 근데 아무도 그걸 몰랐대요. 왜 그러냐면은 당 대표가 와가지고 새로 전에 있던 분들 재신임을 하든 그분이 이제 알아서 사의 표명을 하고 재신임을 하든 아니면은 뭐 새로 뽑든 한 번도 그런 규정을 적용해 본 적이 없는 거야. 아니, 스스로 나가겠죠 보통. 알아서 네. 보통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이준석 때 이제 정책위 의장 그러니까 성해종 네. 의원이 이제 김도우 의원이 하다가 성해종이었는데 그거를 그 뒤에 정진석이나 이쪽에서 사의 표명한 거 그냥 받아줘가지고 그대로 갔거든요. 이런 네. 식으로 그러니까 그냥 뭐 그러려니 뭐 같이 갈 수도 있고 자를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되는 건데 이제 규정을 하나하나씩 다 따져봐야 되는 거. 이게 이제 법례 투쟁에 들어간 거고 결국은 그 자리에 그러면 이제 누구를 앉히느냐 이게
요 건으로만 이제 끝나지 않을 거예요. 지금 지명직 최고야 그렇게 되지만은 윤리위원장 이 윤리위원장이 지금 그 저기 황우여 비대가 이제 앉힌 거잖아. 그렇죠. 이용구 전 중앙대 총장인데 예전에 자유한국당에서 비대위원과 당무감사위원장을 했는데 윤리위원장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왜 그러냐? 맞아요. 두 가지 의미에서 중요한데 하나는 윤리위원장이 자기 사람이 아니면은 이준석처럼 날아갈 수도 있다. 잘못하면 징계받고 쫓겨날 수 있는 거죠. 자기가 네. 쫓겨날 수도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당을 장악을 하려면은 좀 쪽수에서 밀리잖아요. 그럼 윤리위를 가동을 해야 돼. 몇몇을 윤리위로 시범 케이스로 정말로 철권 통치를 만약에 제대로 하려면은 시범 케이스로 몇 명 보내는 게 해당 행위로. 네, 네. 해당 행위로 이제 보내는 것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거의 최악의 경우거나 아니면 이제 진짜 강공으로 갔을 때인데 일단은 확보를 해야 되잖아. 이것도 이제 하나하나 임기 따지면서 이제 규정으로 다 싸우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이 생각보다 초반에 안착하기가 굉장히 어렵겠다. 이거고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10월에 보궐선거까지 결과가 만약에 안 좋으면은 쫓겨날 수도 있겠다. 근데 이게 저는 자기들 업보라고 생각이 드는 게 그동안에 정치를 검사들이 들어와가지고 정치 상황을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국회도 보시면은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한 손에는 핸드폰 들고 다니지만 또 다른 한 손에 뭘 들고 다니는 줄 아세요? 뭐예요? 국회법 책을 늘 들고 맞아, 다녀요. 맞아. 항상 국회법 성경처럼, 책을 이렇게 그치, 얘기하면서 성경처럼. 늘 묵상하면서 네. 108조에 따르면 그래서 정시 출발 요거 이제 항상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이제 국민의힘도 똑같은 거예요. 당원을 갖다가 이제 해석을 하는데 이 당원에 대해서도 그 사실 국회법이나 당원 당규가 다 이견이 수용되게끔 문구가 돼 있어요. 왜냐하면 정치를 하라는 의미로 똑부러지게 안 써놨거든요. 감정적이지가 않구나.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해석하는 권한이 어디 있느냐? 상임정국위원회에 또 가 있는데 이 상임정국위는 다 친윤들이 장악하고 있는데요. 현재? 그러니까 김재원 최고위원은 머리가 좋다 보니까 당원 당규대로 해야 되는데 이견이 있으면 이거 좀 상임정국 얘기를 꺼내는 이유가 가서 유권에서 받아버리겠다는 거거든요. 이러면 소송 가도 집니다. 이렇게 대놓으면은 그래서 저는 이제 뭘 지적하고 싶냐면은 검사들의 업보다 자기들이 정치를 사망시켜 놓으니까 그 덫에 자기들이 지금 걸려 들어가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고 지금 이 지명직 최고위원도 임명 못했지만은 정책위의장 왜 중요하냐면은 한동훈 대표가 다 영끌하고 지명직 임명해도 현재로서 4명밖에 안 돼요. 근데 최고위원회가 9명이기 때문에 5대 4로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 영향권 안에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정점식을 몰아내고 자기 사람을 안 칠 수만 있다라면 최고위가 5대 4로 또 한동훈 쪽으로 그렇죠. 역전돼 버리죠. 역전이 그게. 되는 네. 거예요. 그래야지 본인이 안 치고 싶은 사람 안 치고 최고위에서 방망이 때려가지고 의결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처럼 4대5 구조에서 소수 어떻게 보면 여당 내에서도 소수잖아요. 이렇게 최고위를 운영하기에는 한동훈 대표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겁니다. 아무것도. 왜 네. 그렇게 한동훈을 다른 사람이 없는 거예요? 리더십이 없으니까. 리더십이 없으니까. 검증이 안 됐잖아요. 아니 그러고 보니까 정점식 의장도 이제 검사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대표 대통령? 왜 그래? 발음 잘해야 됩니다. 정정식 정책위 의장도 검사 출신인데 검사 내전 같은 분위기가 나고 있는 거고 보면은 정정식 의장 같은 경우 오늘 같은 경우에 최고위 출석을 했는데 자기 차례도 발언을 안 했어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 무언의 항의 아닙니까 이게? 근데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네. 지금 대통령실에서 윤석열의 대리자로는 정진석 비서실장이 지금 나선 격이고 이쪽 한동훈 쪽에서는 서범수 사무총장 그렇죠. 내지는 뭐 네. 가끔 박정화 비서실장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무게감부터 정진석 비서실장한테 이게 잽이 안 됩니다. 잽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 무게 아니죠? 아, 네. 실제 무게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딱 묵직해요. 정진석 비서실장은 그냥 정점식 유임해서 통합해서 가라. 이게 좀 무게감 있어 보이고 서병수 사무총장은 어제죠. 임명직들 다 사표 내라. 근데 정점식 의장이요. 오늘도 기자들이 보내준 그걸 그러니까. 보니까 기자들이 묻는데 그냥 점점점만 나오고 있어요. 아무 대답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실상 인사 알박기를 하는 거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 알박기 드러내는 게 너무 어려운 아니 겁니다. 오늘 출근길에 사실상. 기자들이 밤중에 좀 고민을 좀 하셨나 그랬더니 오. 말안 고민할 하지. 게 있나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최고위 갔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오늘 그 국힘 최고위원회가 재밌었던 게 일단은 뭐 이제 주목을 받는 인사들이 딱 이렇게 있잖아요. 네. 정점식은 아무 말도 안 해. 오. 그리고 한동훈은 현안이 이렇게 많은데 갑자기 일본도 얘기할 거네. 일본도 얘기가 왜 나와? 그리고 이제 간첩죄 뭐 이거 뭐 맞아요. 민주당이 또 예. 문제가 뭐 발목 잡았다 이런 사실관계가 안 맞고 어쨌든 그 얘기를 꺼내고 이런 뭐 현안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고 추경호가 지금 뭐 민생회복 지원금 뭐 25만 원 맞아요. 그리고 네. 이제 저기 노란봉투법 이런 거는
또 현아이잖아요. 이거는 추경호가 얘기를 해. 그러니까 야 이게 지금 초반부터 이게 지금 본인 스스로 이게 그러니까 난감한 문제를 피해가려고 하는 건데 그러면 언제까지 피해갈 것인가 첫 번째 그렇게 피해가면 본인의 리더십이 회복될 수 있을 것인가 이제 이거죠. 근데 벌써 지금 굉장히 그런 모습이 오늘 이 남맥상의 최고위원회 한 장면으로 딱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야 이게 지금 진짜로 제가 지난주에 3개월 안에 점령하지 못하면 맞아요. 이거 예, 큰일 나겠다라고 했어요. 예. 했잖아요. 3개월이 아니라 한 달 안에 점령하지 못하면 이거 큰일 나겠다. 아, 더 단축됐군요. 예,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게 너무 모든 주목이 다 여기 쏠렸잖아요. 지금 한동훈 바지 되는 거 딱 한 달 걸리겠다. 이 아니 생각이 이런 들어요. 지도부 예. 난맥상에 하나 더 큰 돌이 불러왔습니다. 뭐냐면은 일부 보도고 민주당이 부인을 하긴 했지만 실제로 진행 중인 것 같으니까 보도가 유지가 되고 있는데 그 최혜병 특검법에 대해서 제3자 특검 추천안을 민주당이 수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가 또 나온 거 아닙니까 지금? 근데 이제 그거는 또 이재명 대표 쪽에서는 또 부인한 부인하고 기사도 또. 나오기도 했고 해서 뭐 앞으로 좀 지켜는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는 지금 한동훈 대표가 굉장히 지금 사춘기 비슷한 걸 겪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그동안 했던 행정부 공무원은 뭐냐면 특히나 검찰 조직이 있었기 때문에 이분도 부부장, 부장, 검사장까지 지낸 분 아닙니까? 법무부 장관까지 했거든요. 그렇죠. 그때는 명령 내리면 그대로 돼요. 행정의 영역은 그렇습니다. 근데 정치의 영역은 당대표가 서열은 제일 위인데 손가락으로 명령을 내린다고 일사불란하지가 않아요. 뭐 내려도 안 되는 게 왜 이렇게 많고 다들 여기 씁쓸거리지. 그리고 아니 보안을 지키기로 했는데도 보안이 새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믿을 사람도 없고 굉장히 어려운 지금 그런 상황에서 전 한동훈 대표가 뭔가 지금 새로운 경험을 하고 있는데 그 경험의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걸 지금 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아까 특검법도 돌아가면 이거 지금 뭐 제3자 안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반대입니다. 맞아요, 저는 그렇죠. 제3자 네. 특검 받는 거는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차원에서는 저는 이거는 꽝이다. 하나의 전 또 야합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민주당에서 저는 반대하지만 그 제3자 특검을 또 던져버리면은 이게 또 국민의힘 안에서는 상당히 또 분란의 분란의 소지가 소지가 있겠죠. 있는 네.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아마 좀 지켜봐야 되는데 저는 특검법까지 가기도 전에 이미 정점식의 산을 넘기가 매우 어려워 보입니다. 요게 그냥 북한산 정도로 봤는데 약간 우라일 산맥으로 좀 가고 있어요. 우라일 산맥 넘어가려면 비행기 정도 떠야 되거든요. 그럴 만한 힘이 있느냐 한동훈에게. 전 그 힘이 없다. 63% 택도 없는 소리다. 그걸로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아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의 고심이 굉장히 길어지는 것 같아요. 정책위 의장 인선 사실은 이미 머릿속에 있는 사람이 있을 거고 정리해서 발표하면 될 것 같은데 오늘도 기자들 많은 문답하는 걸 보니까 당장 금명간에 결과가 안 나올 수도 있겠다는 느낌을 주는 발언을 계속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23일에 지금 당선됐잖아요. 그리고 지금 거의 8일, 9일 맞아요. 정도 된 네. 거잖아. 이 기간 동안 이게 새로운 대표 체제가 정비가 안 된 거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아니 그것도 63%로 뽑혔는데도 안 되냐고. 그러니까. 63%. 지금 그래서 한동훈도 이런 상황에 대해서 본인이 이제 다 맞닥뜨려 본 적이 없는 거니까 정치적인 어떤 경험 미숙이 있는 거고 그 주변에 있는 소위 말해서 친한계들도 정치력이 사실 검증된 분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을 놓고 주전파와 주화파가 지금 치열하게 논쟁해 버리고 있대요. 주전파와 주화파. 예, 네.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병자호란 때 인조가 이제 남한산성으로 피신한 다음에 싸우자 뭐 이제 뭐 있었잖아. 그건데 이거는 이제 뭐 전에 받은 거니까. 그래서 점령국처럼 빠르게 당을 장악하자라고 하는 주전파 쪽이 배현진, 장동혁, 서범수, 박정훈, 정성국 이런 쪽이라고 합니다. 네. 예, 제가 당사자한테 확인한 건 아니에요. 네, 근데 그런 이제 소문이 저도 돈다는 거죠. 예, 네. 예, 이거는 이제 받아본 이제 글이니까. 그런데 이제 주화파 포용력을 가지고 더디게 가자라는 쪽에 박정아, 송석중, 진종호. 그래서 주전파가 좀 더 많대요. 주전파가 좀 더 많은 상황인데 그러면은 결국은 이거는 주변에서 뭐라고 하든 뭐 결정은 저희가 내리는 거잖아. 한동훈이 대표가 내려야 내리는 되는 거죠, 거예요. 본인이. 예.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인조는 주화파의 손을 들어서 이제 삼전도에 구려고 이제 머리에 피가 이제 아유, 났잖아요, 머리에 이렇게. 또 피가 나고 이게 또. 이게 어떤 결론 삼전도의 굴욕으로 갈지 아니면은 장렬하게 전사하는 쪽으로 해서 뭐 이기는지 지든지 그쪽으로 갈지를 요 며칠 상간에 좀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싸움도 문제가 뭐냐면 전략이 있어야 되고 병사가 있어야 되고 군량미가 있어야 싸우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한동훈 지금 쪽 세력에는 병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의원들끼리 딱 붙어버리면 국회 내에서 붙어버리면 압도적으로 친윤 쪽이 많습니다. 압도적으로. 이게 김기현 대표 체제랑 차이가 뭐냐면은 김기현 대표 때는요.
초선 의원 50명이 연판장을 돌리면서 상황 정리도 하고 김기현한테 줄을 다 서버렸어요. 정권 초기니까. 근데 지금 한동훈 때는 한 17명? 뭐 그것도 정확지도 않아요. 그리고 뭐 낮에는 윤석열, 밤에만 한동훈 그러니까, 뭐 이런 식의 얘기도 네. 있었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사람들이 아직도 이 권력의 풍향계 속에서 윤석열이냐 한동훈이냐 아직 간을 보고 있는 사람이 많다는 게 한동훈 대표한테는 안 좋은 거죠. 맞아요. 요게 네.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 경험 미숙도 있지만은 한동훈과 윤석열 이 두 자연인만 놓고 보면은 전 충분히 화해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둘은 왜냐면 경험도 오래 맞춰왔고 호흡이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지금 주변 세력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주변에 뭐 배현진이든 박정화 의원 이런 세력들이 붙어 있고 윤석열 대통령 주변에도 뭐 김재원, 김민전 이런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이 두 세력 간에는 지금 화해를 시킬 수 없는 거의 뭐 범죄 폭로대회까지 전당대회가 왔기 맞아요. 때문에 네. 전 불가능하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주변 세력을 뛰어넘어서 딱 한 사람의 이름이 있죠. 김건희라고. 이 김건희 여사가 사실상 정무수석 이상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의 결재까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해결하기가 너무 어렵고 그래서 저는 어떻게 예상하느냐. 저는 뭐 한동훈 대표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역성혁명이 일어나든 뭐 한동훈 쪽에서 도발을 걸든 국민의힘은 내전 상태로 갈 수밖에 없다. 내전으로 갑니다. 내전으로 간다. 내전. 그러면 신유기 대표님 보시기에는 그 내전의 종말은 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당연히 윤석열의 승리죠. 윤석열의 승리다. 왜냐하면 싸움에서 이길 때는 의지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의지로 치면 윤석열 대통령 사법시험 구수 받습니다. 9번 했습니다. 한동훈 초시에 붙었어요. 너무 빨리 붙었어. 붙었어요. 그러니까 예. 인내심에 있어서만큼 그러니까 법학 지식은 한동훈이 더 많아가지고 빨리 붙었을지 모르지만 인내하고 참고 끈기를 가지고 싸우는 부분은 윤석열 대통령을 못 이긴다. 맞아. 저도 못 이깁니다. 저도 구수는 못 이깁니다. 못 이겨요. 전 9번 해본 적이 없어요. 몇 수 하셨어요? 초시에 붙었죠. 저는. 진짜? 야, 한동훈 저희 잘해. 노스쿨인데 저희 때는 그 어쨌든 학교 저희도 5번 볼 수 있거든요. 5번 다 채우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네. 저는 한동훈과로 이제 한 번에 붙었는데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 9번을 했기 때문에 이 구수는 이기기 힘들다. 고집으로는 못 걷습니다. 아니 평론가님 보시기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은 싸움의 주인공이 승리의 주인공이 될 거라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거를 그러니까 정면 승부로 할지 아니면 측면 승부로 할지 이거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정책위 의장이 뭐라고 지금 이 정도까지 됐는데 아니 정책도 없는 당이 왜 그러는 거야? 아이디어가 아무 정책이 없잖아. 거기. 근데 요즘 아이디어가 나오는 게 이양수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정점식이 그러면은 사의 표명을 하고 한동훈이 재신임을 해라. 이런 방향으로 봉합을 해라. 이런 얘기가 하나가 이양수 의원이 얘기를 했고 또 하나가 이제 누가 이제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는 건 아닌데 이런 아이디어가 있다라고 해요. 지명직 최고를 정점식을 지금 임명해 버리는 거야. 아 예. 정책 의장님선 빼고 옮겨서 자리를. 그러면은 예. 이제 아니 뭐 이중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정점식을 빠지게 할 수 있는 명분을 주는 거지.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해보자. 그러니까 정책위 의장이 어쨌든 중요한 자리이고 사실은 원내대표를 파트너인데 보좌하는 거죠, 완벽하게. 보좌하는 거기는 한데 어쨌든 완벽하게 그 친윤색으로만 갈 수는 없으니까 원내에도 조금 본인 색깔을 넣기 위해서 그래서 존중을 해주는 차원에서 뭐 이런 식의 별 아이디어가 그러니까 정면 승부를 하기 어려운 요 상황을 두고 이제 측면 승부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좀 한계가 있는 게 사표 내라 그러고 다시 받아주면 이것도 삼전도의 굴욕이랑 비슷해 보이는 그러니까. 그런 게 있고 또 하나는 지명주책으로 빼도 그냥 고돌이 요들로 온 거기 때문에 그냥 아랫돌 그렇죠. 깨서 윗돌인 예. 거니까 어차피 4대5 구조는 또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 그러니까 정면 승부가 난감할 것 아니라 같아요. 뭐가 됐든 네. 이거는 이제 빨리 넘기고 싶은 거지 사실은. 저는 난감합니다, 대통령이 승부 자체라고도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은데 애진적에 완전 깔보는 느낌을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13살 미치고 어. 사법시험 그 기수로 봐도 한참 미치죠. 그러니까. 아, 기수 차이죠. 네. 그리고 네. 어떤 자리에서든 항상 내 밑에 있던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저 이번에도 이 발언에서 좀 봤던 게 당대표가 됐으니 정치에서는 결국 자기 사람을 만드는 것이다. 이거 자체가 뭔가 야 정치는 말이야 딱 알려주는 듯한 느낌. 자기도 8개월밖에 안 해보고. 그리고 너 정치 너 시켜준 것도 사실 나잖아 임마. 그리고 자기 사람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너 내 사람 주변에 보이지? 그러고 바로 자기 사람 보내가지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맞아요. 너는 아무리 해도 나한테 안 되니까 그냥 얌전히 좀 해라 좀 이렇게. 너 그럼 어차피 술도 안 먹고 콜라 먹으니까 또 이렇게
화합도 못하잖아. 술 한잔 마가면 쫙 자기 술로도 상황. 못 이겨요. 그렇지. 술로도 못 이겨요. 그것도 안 되잖아. 아,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등장인물들의 권력 서열 순위가 사실 사법연수원 기수로는 거꾸로예요. 정경식 이제 정책위 의장은 연수원 20기,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23기, 23기. 그리고 한동훈 대표는 또 27기란 말이에요. 이렇게 묘한 일의 역학관계가. 그리고 검사들은 사실 서열 문화에 익숙하기 때문에 정정식 입장에서는 제가 모르지만 그 사람의 마음에 침투해보진 않았지만 한동훈 대표가 어리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아마 대표도 정책위 의장이라는 중요 직책으로 두고 거느리기에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요인도 분명히 법조계에서 있어 아니, 보인다. 그러니까 법조계 네. 서열이 그대로 지금 검찰 통해서 정치계 투영이 된 거니까 사실상 국민의힘의 옷을 입고 있는 그냥 검찰청 지청이에요. 아니, 검찰청이에요 지금 싹 다 보면 여의도 지청 비슷하게. 그러니까 저도 뭐 정점식 의장 보기에는 한참 그냥 어린 법조 후배, 뭐 본인이 부장검사나 차장검사 할 때쯤 갓 들어온 신입 검사 그렇겠지. 이 정도로 지금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치를 하려면 정치력이 있어야 되고 정치력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본인이 산전, 수전, 공중전, 우주전 다 겪어보고 그러면서 경험해서 오는 건데 아니 솔직히 한동훈 대표 저보다 정치 후배 아닙니까? 아, 윤석열 대통령도 저보다 후배 아니에요. 맞지. 아니, 제가 입당 2019년도에 했는데 한참 후배거든요. 새카맣게. 근데 네. 무슨 뭐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를 가르쳐주고 아이고 정말 답답합니다. 저는 그냥. 아, 지금 우리 얀님이 우리 연님 아닙니다. 우리 얀님이 우리 신변 잘한다 이렇게 해주셨고 박상현님은 김준일 잘생겼다 했는데 감사합니다. 박상현님 혹시 예? 댓글팀 멤버예요. 여론조성 자발적이에요, 비자발적이에요? 뭐왜 밝히지 않겠습니다. 아니 자발적으로 다. 알겠습니다.